2022년 동계 논문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발표에서 설명드릴 논문은 총 2개인데요. 첫 번째는 그 컨테스트 러닝에 있어서 대표적인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싱클레어 모델이고, 두 번째는 그 싱클레어 모델의 어떠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2021년에 나온 NN클레어에 대한 논문 소개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스트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듯이 인풋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정보가 있을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한계점은 저희가 양질의 레이블 정보를 충분히 얻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러닝 중에 하나가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인데요.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 분야로 인풋 데이터 자체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레이블로 사용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크게 풀텍스트 기반의 러닝과 컨테스트 러닝이 있습니다. 풀텍스트 기반의 러닝은 로테이션 등의 태스크를 기반으로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90도, 180도 등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그 이미지를 얼마나 회전시켰는가를 맞추는 작업을 통해서 이미지의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풀텍스트 베이스드 러닝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중점적인 포인트인 컨테스트 러닝입니다. 컨테스트 러닝은 앞서 말씀드렸던 풀테스트 태스크 없이 컨테스트 러스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는 게 처음에 아이가 사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체가 뭐와 가장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사물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게 컨테스트 러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 분야로 관측지 사이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법이고, 이 컨테스트 러스를 사용해서 피처 스페이스에서 유사한 데이터들은 가까이, 유사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멀리 위치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이에 대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 싱클레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첫 번째 방법은 그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포지티브 페어, 네거티브 페어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이를 위해서 싱클레어 논문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즉, 포지티브 페어는 배치 안에서 하나의 이미지에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적용한 데이터의 페어를 의미하고, 네거티브 페어는 그 배치 안에서 포지티브 페어를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들의 쌍을 의미합니다. 즉, 배치 사이즈가 n이라면 포지티브는 1개, 네거티브는 2n-1개가 생성되게 되는데, 즉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네거티브 페어가 많이 생성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 사이즈가 컨테스트 러닝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코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인베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컨테스트 러닝은 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기 때문에 그 인풋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코더를 사용하는데, 인코더는 레즈넷 50이 사용되는데, 구조는 데이터의 사이즈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넷과 같은 큰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즈넷 50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 데이터 사이즈나 그런 거에 따라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후에 인베딩된 피처 간의 그 유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그 싱클레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인포 NC 로스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텝을 따라가다 보면 이 로스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해서 페어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이제 미니 배치에
n개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랜덤 오그멘테이션이 2번 적용되어서 포지티브 페어 xi, xi 플러스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생성된 이미지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인코더를 사용하는데, 그 포지티브 페어가 인코더로 들어가서 인베딩 hi 플러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LP로 이루어진 프로젝션 헤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zi 플러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zi 플러스의 유사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NC 로스가 학습되는 것이고, 다시 결론적으로는 zi는 xi의 어그멘테이션을 가하고 인코더를 거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어그멘트된 이미지의 유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인포 NC 로스에서 좌우에 어떤 이미지가 놓이는지에 따라 로스가 다르게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NC 로스가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서 n개의 배치 안에서 k번째 이미지가 첫 번째 어그멘테이션 됐을 때 나오는 이미지를 x2k-1, 그 다음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 됐을 때 나오는 이미지를 x2k라고 하면 배치 안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모두 다 NC 로스가 계산되니까 최종적으로 2n으로 로스가 나누어서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다 마친 후에 그 모델 이발루에이션을 위해서 리니어 이발루에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컨테스트 러닝으로 학습된 이제 인코더의 웨이트를 모두 프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상황에서 HI랑 HZ를 추출한 후에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해 성능을 확인합니다. 본 논문은 이 HI, HZ가 ZI, ZJ보다 조금 더 사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 ZI, ZJ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발생된 트랜스포메이션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학습됩니다. 보시면 지금 그 시뮬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션 태스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HI-HZ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스트 러닝은 사실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이지만 이미지넷 탑1 어큐레시가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비슷한 성능을 도출한다고 하였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에 있어서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모델 사이즈에서는 당연히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싱클레어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제 레지넷 50의 4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슈퍼바이스드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싱클레어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컨테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사용할 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쓰는데,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한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가 과연 같은 클래스일까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포지티브 페어를 생성하게 되면 그 클래스의 베리언스를 모두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랜덤 크롭 등의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생성했을 때 성능 향상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는 사전 정의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변환에만 의존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생성하니까 그 클래스 내에서 베리언스가 큰 경우에는 동일한 클래스에 속한 샘플을 다른 클래스로 판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하단 그림 보시면 퍼스트 트랜스포메이션,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뭘 산용하냐에 따라 성능 변화 폭도 굉장히 큰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티베이션으로 2021년에 나온 것이 NN클레어입니다. NN클레어에서의 핵심은 포지티브로서 서포트 셋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일단은 싱클레어의 이러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전략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NN클레어에서는 이 포지티브로 인식되는 이미지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자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사용합니다. 즉 NN클레어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어그멘티드 된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샘플을 포지티브 페어로 인식한다. 이것이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그 싱클레어랑 NN클레어를 가장 그 구분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싱클레어는 보시면 ZI, Z1, Z2를 만드는데 어그멘테이션으로만 이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그멘테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NN클레어는 그 서포트셋에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포지티브 페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따른 그 일반화 성능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NN클레어 로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싱클레어 로스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파악하실 수 있고, 그 다른 점은 NNZ, Q, 즉 니어리스트 네이버 오퍼레이터를 사용한다는 점 말고는 상당히 흡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NN클레어는 서포트셋 Q에서 ZI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포지티브 페어로 생성한다는 것이고, 그 프리딕션 헤드를 거친 Z의 프리딕션 헤드를 거쳐서 나온 PI가 ZI보다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그 뒤의 실험에서 그 성능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셋 Q는 여기 서포트셋 Q가 있는데, 그 서포트셋 Q는 저희가 그 Q 형식으로 first in, first out 식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Q 사이즈 M, 임베딩 사이즈 D 차원의 랜덤 매트릭스로 생성되어지는데, 이제 보통 임베딩 스페이스에서의 데이터 분포를 추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이즈는 크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 각 학습 단계가 끝날 때마다 배치 사이즈 M만큼의 임베딩을 꺼내서 Q 끝에 병합하는 그 FIFO 방식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익스페리먼트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실험을 갖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본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은 포지티브로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사용한다. 그 다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스트래티지에 따른 모델의 성능 변화폭이 감소한다.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실험을 통해서 이를 증빙했고, 그 테이블 4를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세팅을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뷰1의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뷰1에 비해서 비교적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전체 다 사용한 거랑 온리 크롭만 사용한 거랑 비교했을 때 그 성능 감소폭이 싱클레어나 BYOL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여기서는 서포트 셋 사이즈랑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NN클레어는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서포트 셋 사이즈가 클수록 당연히 더 가까운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이거는 이제 컨테스트 러닝에서 계속 공통적인 요건인데, 이제 더 많은 네거티브 샘플이 제공되니까 그 배치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B번 표를 보시면 탑 1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가장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임베딩 사이즈는 반면에 NN클레어에 있어서 큰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파라미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어리스트 네이버, 즉 K 증가에 따라서 NN의 다양성 증가가 성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프트 니어리스트 네이버보다 하드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젝션 헤드를 추가하는 것이 탑1 퍼포먼스에 있어서 더 성능 개선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반에서는 일단 서포트셋 베리언트라고 나왔는데, 데이터를 이제 샘플링 하는데 변화를 주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랜덤 이미지를 인코더에 패스를 한 후에 해당 임베딩에서 가장 가까운 네이버를 샘플링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이는 많은 메모리가 차지해서 큐 사이즈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포트 세트를 FIFO 방식이 아니라 랜덤하게 업데이트하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실험도 추가했으나 기존 FIFO 방법이 해당 방법에 비해 2%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NN클레어의 어쨌든 좀 포인트 되는 부분을 디스커션으로 잡았는데, NN클레어가 원본 데이터와 같은 클래스를 NN으로 샘플링 하는지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N클레어의 프레임워크로 생성된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원본 데이터와 다른 클래스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서도 이 모델의 트레인이 끝나는 시점에서 NN클레어가 NN으로 같은 클래스를 선택할 확률을 보았는데 대략적으로 57%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랜덤 크롭 사용 시에 백그라운드에 이제 이미지 내 라벨에 존재하지 않는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본 논문은 일단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원본 데이터와 항상 같은 클래스로 뽑힌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NN클레어의 성능 변화 차이를 본 논문은 보려고 했고, Q에서 항상 같은 라벨을 가진 이미지를 클래스로 선택하도록 설정한 후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3% 정도 성능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고르는 전략이 있어서 성능 향상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완전히 퓨얼리하게 언스퍼바이스드한 상황에서 이에 맞는 전략을 고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 논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NN으로 같은 클래스가 계속해서 뽑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N클레어가 심클레어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본 논문은 NN클레어를 통해 생성된 퍼스티브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클래스와 무관하게 의미론적으로 같은 샘플을 찾게 되었고, 이는 곧 성능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N 밑에 그림을 보시면 뷰 1과 가장 가까운 8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뽑힌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NN으로 같은 클래스로 샘플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다 언더와터에 있는 것들이 다 니어리스트 네이버로 골라졌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롤을 줄을 보시면 걔에 해당하는 클래스인데 걔 외에도 다른 클래스에 해당하는 샘플들이 뽑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클래스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공통적인 게 모두 다 케이지 안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다른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텍스처를 가진 클래스가 NN으로 선택된다고 본 논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